이혼을 피하는 방법. 디즈레일의 정적은 그레드스톤이었다. 이들은 서서히 대립하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윌리엄 캐서린 글래스도는 59년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엄숙한 얼굴의 형국의 재산 글래스스톤이 아내의 손을 잡고 노래하면서 춤추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건달 남편의 극성장의 아내, 우리 둘이 손을 맞잡고 가니 세상 공파도 문제없네. 정정이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일단 가정으로 들어가면 절대 아내의 흠을 잡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으면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친구들을 온화하게 꾸짖었다. 그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영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혼자 식탁에 앉아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렸다. 사리가 깊은 그는 집에서 절대로 꾸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 또한 그랬다. 예카테리나 여제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다. 그녀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수가 수백만 명에 달했다. 정치적으로 잔인한 폭군의 모습을 보였던 여제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수많은 정적을 청살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요리사가 고기를 구우면 아무 말하지 않고 웃으며 고기를 먹었다. 가정 불안의 원인에 관하여서 미국 최고의 권위자인 도로시 딕슨은 절반 이상의 결혼이 실패라고 단언한다. 결혼이라는 달콤한 꿈이 이혼이라는 바위 위에 부딪혀서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비판이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비판. 비판하지 마라. 규칙 3. 아이를 혼내고 싶으면 아마 여러분이 내가 혼내지 말라는 말을 기대할지 모른다. 틀렸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녀를 혼내기 전에 미국 잡지에 실린 글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라는 글을 읽어보라는 것이다. 그 글은 원래 피플즈 홈 저널의 지의 사설 형태로 게재되었다가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리더스 다이저스트 지의 요약판의 형태로 실렸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라는 글은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순간에 쓴 짧은 글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려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다. 그 저자인 리빙스턴 라니드는 15년 전 처음 나온 이래로 이 글은 전국 각지의 잡지, 신문에 실렸다. 외국어로 번역된 것도 많다. 학교나 교회 강단에서 내 글을 읽고 싶다고 해서 허락된 경우도 수천 건에 이른다. 방송으로 나간 횟수도 많다. 신기하게 대학 학부나 고등학교 잡지에도 실렸다. 때로는 짧은 글이 이상하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들어보라. 네가 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단다. 작은 주먹에 빵을 맞추고 곱슬거리는 금발머리가 땀에 젖은 이마에 붙어있구나. 아버는 내가 자는 방으로 살그머니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후회가 들었단다. 미안해서 내 방으로 왔다. 내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 학교에 갈 때 고양이 세수한다고 화내고 신발이 지저분하다고 혼내고 물건을 바닥에 던져놓는다고 꾸짖었지. 아침 먹으면서도 잔소리를 했지. 흘리지 마라. 꼭꼭 씹어라. 식탁 발게 먹지 마라. 빵에 버터를 너무 두껍게 발랐다 하면서 말이야. 내가 놀러 나가면서 손을 흔들며 아빠 안녕 했는데 아빠는 인상을 찌푸리며 어깨 활짝 펴고 하고 대답했지. 저녁에도 또 잔소리를 한 것 같아. 퇴근길에 잠깐 보니 네가 바닥에 무릎 꿇고 구슬치기를 하더구나. 양말에 구멍이 있었지. 너를 앞세우고 집으로 오면서 친구들이 다 있는데 양말이 비싼데 네가 버려서 사면 이렇게 막 신겠니? 라면서 너에게 창피를 주었구나. 저녁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네가 상처받은 눈빛으로 내 눈치를 보면서 들어온 거 기억하니? 방해를 받아서 짜증이나 올려봤는데 네가 뭔가에 서성댔지. 무슨 일인데? 아빠가 차갑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달려와서 내 목을 끌어안으며 내게 입 맞추고 조그만 발로 나를 꼭 안아주었지. 그런 다음 너는 탁탁 발소리를 내며 내 방으로 갔단다. 아들아 네가 나가고 끔찍한 두려움이 몰려와
손에서 보던 신문을 놓치고 말했단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너는 아직 아이인데 습관적으로 나는 너의 잘못을 찾아서 꾸짖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 단지 너는 아직 어린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너에게 바란 거지. 내 기준으로 너를 재고 있었단다. 아들아, 너는 너무 착하고 진실된 아이란다. 자그마한 내 마음에 언덕너머로 밝아오는 새벽만큼 넓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네가 먼저 아빠에게 달려와 잘 자라고 기서해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오늘 밤 내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빠는 어둠 속에 너의 침대가에 앉아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해.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지만 내일 아빠는 진짜로 아빠다운 아빠가 되어볼게. 신나게 놀아보자. 네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네가 웃으면 같이 웃을게.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꾹 참을게. 의식적으로 이 말을 전해줄 거야. 아직은 아이일 뿐이고 아직은 아이라고. 아빠는 너를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이렇게 작은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것을 너를 보니 아직은 아가구나. 엄마 품에 안겼을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랬구나. 참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심성의 준비라고 할까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대부분의 남자가 아내를 찾을 때 기업 임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을 채워주고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유능한 여성이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대학에서 배운 현대 철학 사조를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게도 고집을 부릴 것이다. 그 결과 그녀는 그 이후에 혼자 식사 초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대학을 나오지 못한 타이피스트가 식사 초대를 받으면 남자만을 바라보며 당신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세요 라고 재촉할 것이다. 그 결과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미인은 알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으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은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 연구소 소장인 폴 포피너가 한 말이다. 남자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여성의 노력을 칭찬해야 한다. 여성들이 얼마나 의상에 관심을 갖는지 알고 있다고 해도 잊어버리기 쉽다.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다른 커플을 길에서 만나면 여자들은 상대 남자를 잘 안 본다. 대신 그녀는 다른 여자의 옷차림을 유심히 본다. 몇 년 전 나의 할머니는 98세로 작고하셨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30년 전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다.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사진을 자세히 보실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말하셨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은 할머니가, 정신이 가물가물해 자신의 딸도 알아볼 수 없는 할머니가 30년 전에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관심이 있다니. 나는 할머니가 그 질문하실 때 할머니 침대맡에 있었다. 그때 받은 인상은 너무나 강해서 잊혀지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남자들은 자신이 5년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다. 우리 미국 남성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프랑스 상류층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여성의 옷과 모자를 칭찬하도록 교육받는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어느 농부의 아내가 고된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자들에게 저녁 식사로 건초를 산더미처럼 놓았다. 남자들이 화내자 그녀는 대답했다. 어머나, 어떻게 알았어요? 20년 동안 요리를 계속 해왔는데 뭘 묻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건초를 준비했는데 알아버렸네. 제장러시아의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은 그나마 나은 매너를 가지고 있었다. 맛있는 식사를 했으면 그들은 요리사를 식탁으로 불러내 요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아내에게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어떨까? 다음번에 구운 닭요리가 맛있다는 말을 꼭 해라. 칭찬할 때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디즈레일리도 공연히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얼마 전 잡지를 뒤적이다가 에디 켄터의 인터뷰를 읽게 되었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나의 소중한 친구였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후에 그녀는 저축에 힘쓰고 요령있게 투자하여 상당한 재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5명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전부 아내의 덕분입니다. 할리우드는 런던 로이드 보험사도 내 길을 걸지 않을 정도로 결혼이 도박 같은 것이다.
거기서도 눈에 띄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얼마 안 되는 부부가 있는데 워너 백스더 부부가 그 중에 하나다. 웨인이 브라이슨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한 배우 활동을 하던 백스더 부인은 결혼을 하면서 연기를 접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이 그들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내는 무대의 박수갈채를 그리워했지만 그녀는 나의 박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자신에게 헌신하고 자신을 칭찬에 전달하고 느낄 때 아내는 행복해한다. 그런 헌신과 칭찬이 진심이면 남편도 행복해 줄 수 있다. 진심으로 칭찬하라. 진심으로 칭찬하라. 네요. 칭찬을 여성들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여라. 옛날부터 꽃은 사랑의 은으로 여겨져 왔다. 꽃은 비싸지 않고 길거리에서 쉽게 살 수 있다. 그런데도 남편은 스스로 한 답을 사다주는 법이 없다. 남편들은 꽃이라면 난조처럼 비싸거나 알프스 절벽에 피는 에델바이스처럼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보다. 몇 송이 꽃을 아내에게 주는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장 내일 밤에도 장미꽃 몇 송이를 써서 집에 가봐라.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보자. 브로드웨이 스타 조지 M. 코헨은 어머니가 세상을 알 때까지 매일 2차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걸 때마다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을까? 작은 관심이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상대에게 당신이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여성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자들은 많은 날짜를 외우지 않고도 잘 살아간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1492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 그리고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은 중요하다. 앞의 두 날은 잊어도 되지만 뒤에 두 날은 잊으면 안 된다. 4만 건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2,000쌍의 조정에 성공한 시카고의 조셉 사게스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소한 것이 쌓여서 가정 불화로 이어집니다. 아내가 출근길 남편에게 손을 흔들어 잠깐만으로도 이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아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과 결혼 생활에 목가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바빠도 작은 칭찬과 관심으로 애정을 북돋아 주었다. 그가 병든 아내를 얼마나 극진히 살피었는지 그는 아내가 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요즘 나는 남편 말처럼 정말 천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너무나 많은 남편들이 이 사소한 관심의 가치를 가소평가한다. 개인이 매덕스는 빅토리얼 리브에 기고한 글에 이렇게 썼다. 미국 가정은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아침 식사하는 것은 아내에게 기분 전환이 된다. 아내에게 침대에서 아침 식사하는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결혼의 행복은 사소한 관심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간과하는 부분은 불행해질 것이다.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이런 사실을 짧은 시구절에 표현했다. 내 하루가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이 가버려서가 아니라 사랑이 사랑한 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기억하면 좋은 시구절이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일주일에 6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데 대략 10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이 부부들 중에서 정말 비극적인 일로 헤어지는 커플이 얼마나 될까? 장담컨대 얼마 안 될 것이다. 며칠 앉아서 부부의 증언을 들어보면 사랑이 사소한 일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칼로 이 구절을 오려 모자 안에 붙이거나 겨울에 붙여서 자주 보아라.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해라. 미루거나 무시하지 마라. 다시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관심을 기울여라. 관심을 기울여라. 그렇게 됐네요.